자,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단원입니다. 인권보장과 헌법 중단원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인권이랑 헌법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울 거야. 인권과 헌법. 우선 이제부터는 제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안 볼 겁니다. 자, 이번 페이지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이제 인권 보장이 왜 중요할까 이 부분을 배울 건데요. 여기는 그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뭐냐면 어, 이- 인권, 그 다음에 천부인권, 그 다음에 자연권 이 정도, 그 다음에 보편적 권리 이게 무엇인지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인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이거를 인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부인권은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 이거를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인간 인, 그러니까 천부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권리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자연권은 뭐냐면 요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국가가 보장하기 이전에 이미 인간에게 존재하는 권리. 그러니까 국가가 없어도 인간에게 존재하는 권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편적 권리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여된 권리, 그러니까 남녀 평등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뭐 간단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넘어갈 거고요. 다음 인권 보장과 헌법. 자, 오늘날 민주주의에서는 헌법을 통해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때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본권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권. 네, 자유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등권. 그 다음에 청구권. 그 다음에 정치에 참여하는 참정권. 그 다음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권 이렇게 있어요. 이거 겁나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법. 헌법은요, 가장 최고의 법이에요. 헌법 상위의 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률들은 다 헌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따라서 헌법에 인권이 규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적 의무로 인식된다. 그리고 우리는 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다. 국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국가는 인권 침해 구제를 해줄 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자, 여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이 부분은 요 페이지는 13페이지는 말 그대로 좀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돼요. 인권, 천부인권, 자연권, 보편적 권리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자, 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자, 이 기본권의 내용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평등권, 네,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자, 평등권 말 그대로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평등하다. 성별, 종교,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권리. 이거를 평등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교실에서
남자애들한테는 무거운 거를 좀 들게 하고 여학생들한테는 무겁지 않은 거, 가벼운 걸 들게 하는데 이건 성별에 따라서 제가 다르게 행동하죠. 그럼 이거는 차별일까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평등권은 어떤 신체적 조건 또는 그 어떤 상황, 후천적 요인 또는 선천적 요인에 의해서 좀 다를 때, 좀 그런 것들이 다를 때 좀 보상형 조건, 보상해주는 조건도 평등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애인들이 시험을 볼 때 일반인보다 좀 더 시험 시간을 많이 갖죠.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장애인에 대한 어떤 후천적 또는 선천적 요인에 대한 어, 장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좀 보장을 해주는 거죠. 이것도 평등권입니다. 자, 자유권 말 그대로 자유로울 권리예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그 밑에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경제활동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참정권. 참정권은 말 그대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4월 15일에 선거를 했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했는데 그것도 참정권의 하나입니다. 자,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참정권이다. 그래서 참정권에는 선거권, 우리 여러분들은 아직 없지만 이제 좀만 더 크면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 그다음에 공무담의권은 뭐냐면 옆에 나와 있죠.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공무원 해서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국민 투표권 뭐 이런 것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청구권. 자, 청구권은 말 그대로 청구한다, 우리 요구한다 이런 겁니다. 국가에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죠.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지닌다. 이게 겁나 중요합니다.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안 되네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니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을 침해당했을 때 난 이거 침해당했으니까 이거 구제해 주세요.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중요합니다, 가장. 청구권에는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사회권은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장 최근에 대두된 기본적 권리인데요. 내가 경제 능력이 부족해요. 그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라. 최소한의 우리 그런 거 있죠. 아르바이트를 할 때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한 시간에 이 정도 돈을 받아야, 그럼 우리가 8천 얼마씩 10시간 8만 원을 받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밑에 보면 교육을 받을 권리 있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요.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이 없어. 그러니까 경제적 형편상 누군가는 교육을 못 받을 수 있죠. 교육을 못 받으면 우리 한글도 배우지 못해요. 한글도 못 배우고 수학, 덧셈, 나눗셈 이런 것도 배우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런 권리들은 사회권에 속합니다. 이런 권리가 있어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교과서를 보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14페이지, 15페이지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제는 학습지로 넘어갈게요. 제가 첨부해 놓은 거 있죠. 한글 파일로 또는 PDF 파일로 첨부해 놓은 거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꼭 프린트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프린트가 없으면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하긴 하는데 제가 띄워놓고 우선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린 활동지는요, 한글 파일도 있고 PDF 파일도 있지만 한글 파일도 여기 한글 타자를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프린터에서 여러분들이 좀 글씨로 써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했던 걸 학습지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쓰면 돼요. 처음은 같이 하겠지만 다음에는 절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자,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천부인권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한 인권은 국가가 보장하기 이전에 이미 인간에게 존재하는, 아까 뭐라고 했죠? 자연권 이자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여된 보편적 권리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음부터 나오는 건 제가 절대 써주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꼭 써야 돼요. 수행평가 때도 이걸 꼭 확인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이 자나생이 뭘까요? 자나생은 자신 있는 나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는 거고, 여기는 저랑 같이 정답을 적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의 글을 참고하여 인권의 의미를 적어보자. 인권 뭐예요? 여기 너무 기니까 제가 좀 저는 말로 하고 여러분들은 꼭 글로 써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다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모르면 요 위에 있는 인권의 의미 있죠? 인권의 의미 어디 있을까요? 어딘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이걸 인권이라고 하더라. 자, 천부인권, 자연권, 보편적 권리,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는 거고, 여기는 이 정답은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천부인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 자연권은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위에 나와 있죠. 국가가 보장하기 이전에 이미 인간에게 존재하는 권리. 네, 보편적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여된 권리. 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권보장과 헌법. 이것도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나온 내용이니까 이 빈칸 여러분들이 꼭 채우셔야 합니다. 뭐 과제로 제출하는 건 아니지만 등교하고 나서 제가 기필코 검사를 할 거니까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신 있는 나의 생각, 헌법이 뭐고 기본권이 뭔지 요 위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적어 보시고, 정답, 헌법 아까 뭐라고 말했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기본권은 뭐예요? 헌법에 보장된 인권. 이것만 적어 볼까요? 헌법에 보장된 인권,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무엇일까? 자, 우리 아까 했던 거 이제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이씨, 미안합니다. 자, 여기 또 여러분들이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별을 받지 않는다. 차별과 관련 있는 거 평등권. 자, 국가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신체 자유, 자유권. 자,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참정권. 일정한 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청구권. 자, 그 다음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뭐예요? 사회권.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자유권부터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적으셔야 하는 겁니다. 귀찮겠지만 꼭 적으세요. 자유권,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적어도 되고 그대로 적으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 주저리 꼭 적으세요. 한번 써보고 연습하라는 겁니다. 자, 우선 성격, 자유권은 어떤 성격을 갖냐면요, 우선 역사가 가장 오래됐어요. 기본권. 인간이 태어나서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왔을 때 과연 인간은 무엇을 먼저 요구했을까요? 무엇을 원했을까요? 인간다운 삶을 먼저 원했을까요? 아니면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정권을 원했을까요?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청구권을 요구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기를 원해요. 그래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자, 이 자유권은요, 소극적 권리, 방어적 권리예요. 소극적 권리, 방어적 권리. 소극적이라는 건 뭐냐면 적극적의 반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청구권, 참정권, 사회권은 좀 적극적 권리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청구권 요구하는 거죠. 사회권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에 비해서 자유권은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예요. 그냥 침해만 받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죠. 그 다음에 자유권과 평등권은 국가 권력에 요구하지 않아요. 청구권 뭔가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권 국가 권력에 요구하는 거예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달라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참정권, 나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 정치에 참여하게 해줘 요구하는 건데, 자유권과 평등권은 국가 권력에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고, 그 다음에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죠. 그래서 또 소극적이고 방어적 권리입니다.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유권과 평등권은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예요. 그냥 침해만 안 당하면 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방어적 권리이더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종류를 보니까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밑을 볼게요. 자, 자유권의 종류인데요. 우선 여기는 맨 위에는 신체의 자유예요. 자, 신체의 자유. 신체가 자유로워야 돼요. 자, 영장제도 뭐예요? 우리 막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런 말들 있죠. 경찰관이 특정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집에 쳐들어가야 돼. 또는 그 사람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소지품 검사나 집을 쳐들어갈 수 없죠. 뭐가 있어야 돼요? 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범인이구나 할 때 어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하죠. 그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말 하잖아. 영장 갖고 왔니? 영장 없으면 그냥 돌아가라.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영장 제도 이런 게 있고요. 자,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뭘까요? 이거 들어봤나? 자, 제가 범죄를 지었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범죄를 지었는데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해가지고 1심, 2심, 3심까지 갔는데 제가 무죄를 받았어요. 그럼 난 무죄예요. 그 이후에 내가 책이나 또는 SNS를 통해서 나 죄 지었는데 법원이 무죄 판결 내줬어 라고 말을 하더라도 나는 무죄입니다.
이미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고. 자, 묵비권 많이 들어봤죠? 경찰이 범인 체포할 때 뭐예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미란다 원칙이죠, 또. 자, 그 다음에 구속적부 심사제는 뭐냐면, 자, 내가 범인인데 내가 구속됐어요. 구속이 됐는데 내 입장에서 이거는 구속될 만한 것 같지가 않아. 구속되지 않고 그냥 조사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이나 검찰이 날 구속시켰어요. 이때 나는 법원에 나는 구속이 적당한지 부적절한지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어요. 그거를 구속적부심사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은 이 사람을 나 같은 경우 내가 범인이라면 날 구속시켜 놓고 수사를 해야 좀 더 편하죠. 근데 구속의 조건이 있어요. 우선 도망가지 않아야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또 뭐예요?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어야 돼. 이 사람이 증거인멸에 우려도 없고 도망가지도 않을 것 같아. 근데 왜 구속 수사를 하냐? 라고 검찰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난 구속받지 않고 수사를 받고 싶다. 이거를 구속적부 심사제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은 정신적 자유라고 합니다. 정신적 자유. 자,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은 사회 경제적 자유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평등권. 자, 평등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위에는 여러분들이 적어 보시고 그 위에 있는 이 평등권의 정의를 가지고. 자, 내용. 성격 봅시다. 자, 성격. 성격은 뭐냐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얘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에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기본권을 배우고 있는데 자유권, 그 다음에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있죠. 이게 보장되려면 우선 평등권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청구권을 예로 들어 볼게요. 자, 청구권을 예로 들어보면, 자, 평등권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참정권, 평등권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참정권은 보장되지 않아요. 자, 남자는 선거를 할 수 있고 여자는 선거를 할 수 없다. 또는 반대로 여자는 선거가 가능한데 남자는 선거가 불가능하다. 어쨌든 여자나 남자나 둘 중 한 명은 참정권이 있죠. 하지만 평등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에요. 사회권도 마찬가지죠. 남자냐 여자냐 종교 어떠한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래 너는 A라는 종교를 믿으니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줄게. 너는 B라는 종교를 믿으니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면 안 돼. 이런 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다 평등해야 된다 이겁니다. 평등권. 자, 법 앞에 평등, 교육의 기회균등, 가족관계 및 근로관계에서의 양성평등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 이걸 볼게요. 자, 평등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형식적 평등, 그 다음에 실질적 평등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우선 형식적 평등은요.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형식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반인과 장애인이 시험을 보는데 똑같이 시험 시간을 부여하는 거죠. 이게 평등일까요? 어쨌든 평등이긴 해요.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진짜 평등은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는데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대우해 주는 것. 장애인은 시험 시간을 좀 늘려주고 일반인들은 그냥 60분 시험을 보고 일반인이 60분 시험을 본다면 장애인은 한 100분을 시험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실질적 평등이겠죠.
또는 제가 교실에서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해. 이건 형식적 평등이겠죠. 선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남학생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하고 여학생들에게는 좀 가벼운 짐을 나르게 해요. 이런 건 실질적 평등이겠죠.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정권, 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위에 있는 어떤 정의를 보고 적으시기 바라고. 자, 참정권 등장 배경부터 보면 우선 근대 시민혁명 이전 아주 옛날 뭐 그리스 로마 시대 뭐 이때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때는 신분 계급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남자만 되고 상류층만 되고 여성은 투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계급에 따라서 하층민들은 또 선거할 수 없고 정치에 참여할 수 없고 이랬던 게, 근데 시민혁명 이후에는 이제 돈 있는 사람만 정치에 참여했다 이거죠.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죠. 시대가 많이 발전했고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종교, 그다음 성별, 종교, 경제적 능력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더라. 어떤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더라. 이거를 참정권이라고 합니다. 자, 정치적 기본권이고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뭐냐면 참정권. 얼마 전에 선거했었죠. 4월 15일에. 전 6시가 투표 마감인데 저는 5시 50분에 나갔어요. 집에서. 민기적 거리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참정권,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직접적이진 못하죠. 간접적이죠. 근데 이거는 선거하기 싫어, 귀찮아, 안 나가도 돼요. 그죠? 이번에 투표율도 66% 정도 나왔죠. 나머지 지금 33%는 투표를 안 한 거잖아요. 어, 능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진짜 선거하러 가야지. 내가 수동적인 인간이면 하지 못하죠. 근데 내가 능동적인 인간이야. 투표하고 싶어. 정치에 참여해야 되겠어. 시청에 가가지고 시의회가 있는데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어. 내가 거기서 회의가 있는데 좀 발언을 해보고 싶어. 능동적 인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긴 뭐라고 쓰냐면 능동적 권리라고 씁니다.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되게 능동적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능동적 권리 이렇게 씁니다. 종류에는 선거권, 아까 말했죠? 선거할 수 있는 권리. 자, 그 다음에 공무담임권, 아까 공무원 할 수 있는 것들. 피선거권은 뭐냐면 내가 입후보할 수 있는 거예요. 선거에. 그러니까 반장 선거에 반장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내가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회권. 자, 사회권은 뭐냐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등장 배경 보면 과거에는요. 사회 불평등이 심화됐어요. 물론 지금은 더 심각하죠. 양극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더 적게 벌 수 없고 돈을 더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돈이 많으면 더 고급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고급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격차는 더 심해지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인간다운 삶과 아까 평등이면 어떤 평등일까요? 형식적 평등일까요? 실질적 평등일까요? 네, 실질적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권을 강조한 게 사회권입니다. 성격, 가장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럼 반대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은 뭐였죠? 네, 자유권이었죠. 가장 오래된 건 자유권. 자, 복지국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 밑에 빈칸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자,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요구한다. 요구하는 거죠. 국가의 적극적 노력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적극적 권리라고 합니다. 적극적 권리. 우리 인간답게 생활하게 좀 나라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적극적으로 국가에 요구한다. 적극적 권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요 밑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겁니다. 자, 청구권도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 적어 보시고, 자, 성격. 자, 다른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예요. 내가 사회권을 침해받았어요. 또는 참정권을 침해받았어. 그러면 나 이거 침해받았으니까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청구를 해야 돼요, 국가에. 나 이거 기본권 침해당했으니까 니네가 국가에서 나 이런 거 침해당했으니까 구제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다른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또는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권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인권 침해를 받았어요. 자유권이든 평등권이든 또는 사회권이든 참정권이든. 이때 나 이거 침해받았으니까 구제해달라고 국가에 요구해야 되겠죠. 뭐를 통해서? 청구권을 통해서 요구한다 이겁니다. 다른 기본권 침해받았으니까 구제해달라. 그래서 수단적 권리라고 합니다. 수단적 권리. 자,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국가에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적극적 권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극적 권리랑 적극적 권리랑 나눠 볼 수 있겠죠. 소극적 권리는 두 가지로 어떻게? 자유권, 그다음에 평등권. 적극적 권리는 세 가지. 뭐가 돼요? 지금 한 청구권, 그 다음에 참정권, 그 다음에 사회권. 이렇게 되고, 얘는 수단적 권리고, 그죠? 청구권은 또 능동적 권리고.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사례로 알아보는 기본권의 종류 한번 볼까요? 이거를 딱 읽어보고 요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보면 1번은 뭘까요? 제가 범인이라니 억울해요. 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재판 받게 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청구권. 나 재판 받게 해주세요. 청구하는 겁니다, 국가에. 자, 두 번째. 부모님이 바라시는 직업은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 자유권이죠. 그러니까 2번 자유권. 자, 여자라고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해요. 이거 남녀 차별이죠. 차별과 관련된 건 평등권이니까 평등권. 자, 4번 직장을 잃었대요. 다시 취업할 수 있게 도와달래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거죠. 그럼 4번은 뭐가 돼요? 사회권이 되겠죠. 자, 5번. 선거를 평일에 하면 직장인들은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대요. 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겁니다. 우리 사전 투표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자, 6번. 돈이 없어도 기본적인 교육은 받을 수 있어야죠. 교육받을 권리 뭐 이런 것들 아까 있었죠. 뭐예요? 학자금 대출 신청이니까 뭐가 돼요? 나 교육받게 해달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달라. 사회권이 되겠죠. 7번. 일기장을 읽었어요, 엄마가. 화딱지 나겠죠, 다들. 일기 열심히들 쓰시고. 자, 그럼 이건 뭐 침해당한 거예요? 나의 어떤 정신적 자유가 침해당한 거죠. 그래서 자유권이 됩니다. 자, 8번. 시에서 하수도 공사를 잘못해서 집이 온통 물에 잠겼대요. 손해배상을 해달랍니다. 이건 뭐와 관련된 걸까요? 청구하는 거죠. 손해배상 해달라고. 손해배상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니까 8번이 될 것이고, 청구권. 자,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아주신다면 몸과 마음을 바쳐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 거죠.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정권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차 시 수업을 끝내고요. 2차 시 수업은 좀 다음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좀 길었죠. 다음 강의는 좀 짧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갑시다.